우리가 이번에 분비되는 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샘에서 생기는 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이 침해하는 역할 중에는 소화액으로서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균을 방어하는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에도 종류가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액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묽은 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침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액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끈적거리는 그런 침을 발생시키는 그런 침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액선과 점액선이 믹스돼서 분비되는 이런 침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가지의 메이저 침샘이 있습니다. 이하선이 있고, 그다음에 악하선이 있고, 설하선. 악하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래 턱 쪽에 있는 거고, 이제 설하선은 우리가 말하는 혀를 말하죠. 혀 밑쪽에 있는 혀 밑샘이라고 합니다. 악하선은 턱 밑샘, 그다음에 이하선은 귀 밑샘. 3가지 메이저 침샘이 있고, 여기에서 주로 거의 많은 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타액선이라고 해서 이 구강점막 전체에 퍼져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조그만 침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침샘이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구강 건조증이 발생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입안이 갈라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생기고, 저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심한 증상 중에 하나는 충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두경부암의 경우 방사선 조사를 거의 두경부에다 하기 때문에 두경부에 있는 침샘이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문제가 뭐냐면 입안에 있는 치아가 거의 다 썩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침이 충치를 방어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침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균들을 포획하고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후두로 들어가고 폐로 쉽게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침이 마름으로써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침이 1차적으로 소화도 시키지만 방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식도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장의 트러블을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침이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류마티스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류마티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침샘을 공격해서 침샘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침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침샘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침샘이 이제 위축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른 대사질환인 당뇨에 의해서도 우리가 침샘이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침샘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노화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침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들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침이 많이 마르게 되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안이 텁텁하고 음식물 먹기가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증요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치료,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인공 타액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물을 자주 섭취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을 제시해주고,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음식물을 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침이 계속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비되는 침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에 대해서 그렇게 더러운 것이다, 어떤 때는 왜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침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나쁜 인식?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침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